안녕하세요. 오늘도 젊은 교구 행복한 가정 세미나 온전한 가정 강의를 맡게 된 김태순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남녀 차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남녀 차이는 창조부터 많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 받았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성으로 평등하나 역할과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남녀의 차이의 이런 다른 결과는 바로 죄의 결과에 따른 역기능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시고,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죄의 결과로 지배와 종속과 권력과 의존성을 경쟁과 다툼에 원망과 책임전가에 이런 분리와 하나님과의 파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 구원의 회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남녀와 여자는 기능과 역할에서 서로 다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동반자로 관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상의 차이로도 남녀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염색체나 호르몬이나 조직 구성에서 많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유전적 요인에 따라 특성이 많이 결정지어지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를 뿐이지 어느 쪽이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하고 맹목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손을 마주 잡음으로 남녀의 본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아는 것이 서로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심리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남성은 과업 지향적, 승패가 되게 중요한데 일 중심이라고 말하죠. 여성은 사람 지향적입니다. 화목한 관계, 이런 관계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운동이나 친밀감보다는 사업상이나 목표 지향적 업적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여자들은 감정을 나누는 것, 그리고 점심은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과업보다는, 목표보다는 과정 지향적 의견을 나누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경쟁적으로 서열 위치가 위계질서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자는 수용적이고 대등한 관계, 그런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관계망 중요성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남자들은 객관적, 지적,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느끼지만, 여자는 언어적 능력이고 자적이고 주관적, 감정적이어서 나는 관계를 맺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자는 객관적이고 여자는 주관적인 관계 맺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요. 남자들은 정서, 중심, 도덕 판단론을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 도덕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율적이고 공평성의 원리 기준이 그들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하면, 여자들은 돌봄, 사회적 의존성, 애착, 염려,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래서 남자들은 사랑하는 것은 휴식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연극이라고 여자들은 말하고 있죠. 연극 그 자체라고. 그렇게 리얼리틱하고 드라마틱한 거죠. 그리고 남성들은 골치 아프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우선 말을 하죠.
그리고 동정과 공감을 얻기를 원하죠. 남편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면 가르친다 생각하고 마음을 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여자는 그런 것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대화가 경쟁심과 지배심의 주변을 맴돌지만 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화하고 친밀감과 동등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자들은 공격적인 언동, 대화의 한 방편으로 강조하고요. 또 성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얘기 않고 허풍을 많이 떠는 대신 여자들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관계를 파괴하는 공격으로 간주하고 성생활의 비밀도 서슴없이 나눕니다. 또 남자들은 말을 잘 중단시키고 나라는 말을 자기 중심적인 말들을 잘 사용하지만 여자들은 끼어드는 남편의 이 말에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지배하려는 것으로 듭니다. 특히 아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시시하고 사소하다고 남자들은 생각해서 생각을 중단시킵니다. 여자는 우리라는 말들을 잘 사용하죠. 남자들은 용기, 강인함, 경쟁심, 힘, 통제력, 지배성, 공격성, 남성다움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여자는 온유함, 표현성, 반응성, 민감성, 수능성 등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남자들은 자율, 활동, 창의력, 추진력, 야심, 용기, 주장, 지도력과 같은 도구적인 차원에서 발달되어 있지만 여성은 부드러움, 따뜻함, 돌아봄, 공감, 말과 제스처 같은 표현적 차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 지향적인 것이죠. 남자들은 과업 지향적이고 도구적 행동적이지만 여자는 사람 지향적이고 표현적 행동입니다. 남성의 신체는 여성이 수태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여성의 신체는 인간 최초의 보금자리인 자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정자는 기능처럼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며 침투적이지만 여성은 월경, 주기, 임신, 수유와 같은 남성이 갖고 있지 않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여성의 호르몬은 남성보다 많고 이러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행동과 감정은 남성과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성세포의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 서로 남성과 여성은 보완성을 가지고 있고 이 보완성은 남녀의 심리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남성은 외면적이고 여성은 내면적이라는 것. 그래서 서로 욕구도 더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욕구가 어떻게 다르냐면 남편은 5가지 욕구를 말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를 좋아합니다. 여성은 애정의 표현을 하는 남편을 좋아해요. 애정 표현을 하는 남편을 좋아해요. 또 남편은 여가 상대가 되어주는 아내를 2번째로 꼽았지만 여자는 말 상대해주는 남편을 꼽았습니다. 또 남편은 3번째로 깨끗하고 매력 있는 아내, 내조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4번째로 꼽았지만 여자들은 투명하게 마음을 나누는 남편, 경제적 필요를 공급하는 남편, 마지막 남자들은 칭찬해주는 아내, 또 여자들은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남편, 이렇게 서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욕구의 차이는 남편은 존중, 인격, 인정, 격려, 칭찬을 원하는 것이고 여자는 배려, 관심, 사랑을 원한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욕구가 확연히 많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아내를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남편은 주로 지도자고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된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머리됨으로 영향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섬기는 종의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은 희생적 사랑으로 주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지 바로 섬기는 종으로 있는 것이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부인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주장하기보다 자신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아내는 종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남편과 동등하며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면 여왕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합니다. 아내를 공개적으로 사적으로 칭찬하며 아내를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내를 보호하고 가사일과 아이 돌보는 일에 벗어날 수 있도록 남편은 쉼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돈을 쓰는 일을 인색하지 않으며 예의를 갖추고 아내를 존중하며 아이들이 아내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우리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자로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아내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돌봄을 위해서는 아내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돌봄을 위해서는 아내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나의 삶을 아내와 함께 나눌 때 아내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내 마음속의 모든 부분까지도 아내와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가정의 질서가 잘 바로서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고난도 이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이렇게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되어지는데 순종이란 아래 선다라는 의미이며 신발 같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지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머리에 반응을 하고 머리를 지지해주고 반응해주는 희생적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됨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을 높여주고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의 지도력을 긍정의 말로 확인해주고 남편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남편의 좋은 점을 말해줍니다. 남편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항상 높여주고 존경하며 자발적으로 추겨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격려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옷차림과 화장 등에 부인은 신경을 써주고요. 또 친밀감을 위해서 여가와 레크레이션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에 따릅니다. 사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신뢰와 충족감을 남편에게 두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필요에 채워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을 중시 여기고 자녀의 영적, 지적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가정을 꾸미고 가정에서 사역을 부여합니다. 진취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가치와 미덕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자식과 남편으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으며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으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존경을 원하고 남자들은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원하고 여자는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원하고 서로 돕는 백피를 살기 원하지만 서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서로를 도울 수 있을 때 바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남녀 차이를 잘 이해하고 서로 아름답게 남편과 부인이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녀 차이에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남녀에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지, 또 두 번째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남편의 성격과 부인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성격과 부인의 성격이 참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들은 남편과 부인이 어떤 면이 힘들어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세 번째로 앞으로 내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삶 속으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남편과 부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언어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언어 검사라는 것인데요. 남편이, 부인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행복해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언어 5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체크하여 상대방에게 해준다면 참으로 상대방이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인에게 매해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선물을 항상 꽃다발을 선물해 줬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큰 꽃을 선물해 주고 거기에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남편은 참으로 흐뭇했는데 부인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는 꽃다발 받는 거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보다도 이 부인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겠죠. 그 다른 것을 해줬으면 이 꽃다발을 일생 동안 했던 이거보다도 훨씬 서로 사랑받고 서로 존경받으면서 있었을 텐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이나 또 행동이나 가치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A, B, C, D, E 5가지 항목을 줄 텐데요. 여러분 종이에 준비하셔서 제일 많이 체크되는 항목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셔서 제일 많이 체크되는 것이 자기가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 여러분 A, B, C, D, E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상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사랑을 느낀다. 3. 나는 상대에게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좋아한다. 4.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5. 나는 상대가 감싸 안아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6. 나는 상대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와 손잡는 것을 좋아한다. 7. 나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눈에 보이는 선물이 매우 의미가 있다. 8. 나는 상대와 함께 붙어 앉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에게 대해 매력적이라고 할 때 좋아한다. 9. 나는 상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에게 작지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10.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를 이해해 주는 말들이 나에게 중요하다. 11. 나는 상대와 뭔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해주는 친절한 말들을 좋아한다. 12. 나는 상대와 포옹할 때 완전함을 느낀다. 나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볼 때 더 감동한다. 13. 나는 상대의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을 회피하는 편이다. 나는 커다란 선물보다는 작지만 자주 받는 것을 좋아한다. 14. 나는 상대가 자주 신체 접촉해 줄 때 더 친근함을 느낀다. 나는 상대와 함께 뭔가 하거나 이야기할 때 친밀감을 느낀다. 15. 나는 상대가 내가 해낸 일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기꺼이 하기 싫은 일을 해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16. 나는 상대와 걸을 때 손잡아 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내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17. 나는 상대에게 선물 받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나는 상대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18. 나는 상대방이 내 외모에 대해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내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줄 때 사랑을 느낀다. 19.
나는 상대가 나를 어루만져 줄 때 평안함을 느낀다. 나를 돕는 상대의 수고에 사랑을 느낀다. 20. 나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만든 준비한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20. 나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만든 준비한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21. 나는 상대가 나에게 전념할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실제로 행할 때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 22. 나는 상대가 선물과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내 생일 때 의미 있는 말, 카드에 쓰거나 직접 함께 축하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23. 나는 상대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선물을 줄 때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느낀다. 24. 나는 상대가 선물과 함께 특별한 날을 기억해 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야기 들어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25. 나는 상대와 장기간 여행을 즐긴다. 나는 상대가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26. 기대하지 않은 입맞춤이 나를 흥분시킨다. 특별하지 않을 때라도 받은 선물은 나를 흥분시킨다. 27. 나는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28. 나는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말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가벼운 신체 접촉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29. 나는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말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내게 부탁한 일에 최선을 다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30. 나는 매일 가벼운 신체 접촉을 원한다. 나는 매일 상대방의 지지하는 말이 필요하다. 이제 모두 다 모으셔서 A, B, C, D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가지 동시에 나왔다면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내고 구사하면 사실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것이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진실한 사랑이 노력이 있다 해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기가 어려워지겠죠. 사랑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낯선 사랑의 언어로 말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의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A, B, C, D, E가 나와 있는데요. A는 인정하는 말, B는 함께하는 시간, C는 선물, D는 봉사, E는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많이 와 있나요? 그럼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분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격려의 말,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말들이 이 사람의 큰 행복이고 큰 힘을 줍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말로 전달하고자 하며 온화한 말투를 좋아하고 명령하는 말투를 극히 싫어합니다. 미안해, 고마워, 정말 잘하는구나, 사랑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같은 사과, 칭찬, 격려, 애정의 말들을 배우자 또는 주변 사람으로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인정하는 말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다든지, 그래서 그 사랑의 말을 간직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는 것이고, 또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신 만든 음식이 최고야. 그 옷 입으니까 당신 정말 멋진데? 그거 세탁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들 앞에서 그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또 부모님들도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해준다면 당사자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 또 함께하는 시간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 또 상대방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외식을 하거나 영화 구경을 하면서 서로의 관심을 나누고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TV를 끄고 탁자에 놓인 잡지도 치우고 서로를 바라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산책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거리를 산책하며 가장 어렸을 때 재밌었던 일이 무엇이야? 뭐 힘들었던 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은 어떨지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한 5가지로 적어놓고 배우자에게 물어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장소들을 물어보고 그곳에 같이 가서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단둘이 주말 나들이를 함께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자녀나 직장에 방해받지 않고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서로 매일매일 자신의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채팅방에서 같이 보내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에 가지고 될 때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랑 언어가 선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물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선물이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보석이나 값비싼 물건을 선물해야 사랑이 전달된다고 믿지만 선물이 주 언어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사랑이 전달되기에 충분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듬뿍 담겨 있다면 선물의 크고 작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사랑이 듬뿍 담긴 작은 쪽지 하나라도 이 사람에게는 평생 간직하고픈 큰 선물이 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선물을 받으면 나를 무척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선물은 상대방이 고맙게 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선물이 꼭 비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미 한 송이, 막대사탕, 엽서, 책 한 권 등으로 사랑의 깊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행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또 사탕 박스를 주고 전 오후에는 꽃을 배달시키고 또 웬일이야 그러면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려고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오리지널로 만든 그런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손으로 만든 것들 아니면 돈으로도 사줘도 됩니다. 선물을 주는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되게 기쁨을 주고 또 한 주간 동안 매일 선물을 준다든지 또 이런 선물을 특별한 주가 아니어도 아주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주면서 서로를 기대하게 만들면 이 선물 받는 사람은 참으로 당신과 함께 있어서 특별한 정말 선물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의 사랑 언어가 봉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의 손길을 주 언어로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자신의 입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어 노력해 주길 원합니다. 설거지, 청소, 도와주기, 무거운 물건 대신 들어주기 등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봉사의 손길을 내민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은 대단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인정하는 말만 하면 그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봉사가 그들의 주된 사랑의 언어라면 그들을 사랑하는 비결은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카드 같은 거를 만듭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향해 나의 사랑을 표현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공과금을 내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겠소? 아니면 고장난 것을 수리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겠소? 마당 청소를 하거나 방 청소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겠소? 이러면 상대방이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주기 원하는 목록을 한번 만들어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점수를 매겨달라서 또 그동안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밖에 있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으로 돌아오면 사랑해요 당신 외치면서 깜짝 쇼를 하는 것은 어떨지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또 그것들을 계획해서 작은 일이지만 이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또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주 언어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사랑을 듬뿍 담아 안아준다면 난 혼자가 아니야,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킨십의 정서적인 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오랫동안 스킨십을 하지 않은 아기보다 껴안거나 얻어만지는 손길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양호합니다. 스킨십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적절한 신체 접촉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쇼핑을 가게 될 때 들어갈 때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아침에 깨우면서 요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던가 하고 팔로 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빨리 걸음으로 와서 남편과 부인을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상대방은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앉아있을 때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녀의 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이런 사랑의 언어, 상대방은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우리 남녀가 아니라 서로 남편과 부부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를 기쁘게 맞이하고 또 하루를 행복하게 맞이하고 끝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게 너무 좋으시면 촬영하셔서 간직하셔도 되겠죠. 첫 번째,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정 분위기에는 어머님, 아버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아내와 어머니가 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빠가 된 나, 또 엄마가 된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내 대신 그 자리를 해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눈길 속에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유혹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가족의 결점을 지적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듣는 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등을 보고 잘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면 자녀도 그런 태도를 배우고 삽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도록 아버지를 비난하지 말고 아버지를 자녀들 앞에서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의 최고 결정권자인 아버지를 인식시키십시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또 사회에 나가서도 또 어디에서나 질서 속에 아름다운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사랑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너무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 계시고 성숙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천국을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